봉투를 열자 동전 하나가 식탁 위를 굴렀습니다. 띵. 그날 저는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돈이 서운했던 게 아닙니다. 의례로 건넨 그 웃음이 더 아팠죠. 장난이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한 상 가득 차린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을 올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제 손등에는 30년 주방일의 흔적이 굳은 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 속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엄마, 농담이잖아요. 아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얼려버렸습니다. 그 돈이면.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만큼이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한 상 가득한 음식과 저만 남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500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을 때 며느리가 들고 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노인의 명절,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오해는 없으신가요? 이 영상이 대화의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명절 이틀 전 골목 반찬 가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작은 체구의 노인입니다.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미세한 화상 자국들이 세월의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30년을 주방에서 보낸 사람의 손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순자는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된장국을 올리는 것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습니다. 불을 켜고 국자로 저으며 기다립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된장을 푼 후 묵은 나물을 불립니다. 이 시간, 이 고요함이 박순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박순자의 입버릇입니다. 일을 마치면 혼자 중얼거립니다. 감정을 절약하는 사람처럼 말도 아껴 씁니다. 6시가 되면 도매시장에서 주문한 재료들이 도착합니다. 무, 배추, 시금치, 고사리. 박순자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식재료를 보는 눈은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감각입니다. 이건 오늘 안에 써야겠네. 무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물러지기 시작한 걸 손끝으로 느낍니다. 버릴 순 없으니 오늘 김치에 먼저 쓰기로 합니다. 9시 골목 반찬 가게 문을 엽니다. 박순잔의 반찬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 작은 가게 안에는 20가지 반찬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국물김치, 들기름 가지볶음, 쇠미역 나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면 박순자는 시식을 덜어줍니다. 맛 좀 보고 사세요. 말은 짧지만 손은 정성스럽습니다.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주고 손님이 맛을 보는 동안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국물에 사골 육수 한 줌 섞었을 뿐이에요. 박순자는 레시피를 숨기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는 건 그 한 줌의 타이밍과 불 조절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몸으로 익힌 기술입니다. 오후 1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입니다. 박순자는 싱크대 앞에 앉아 장부를 펼칩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는 모서리가 달아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빼곡하게 적어 넣습니다. 오늘 매출 12만 5천 원. 박순자는 영수증을 고무줄로 묶어 유리병에 넣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는 수십 개의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녀만의 기록 방식입니다. 장부를 덮고 박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올 겁니다. 손주도 함께 올 겁니다. 박순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붙여야 할지, 나물은 어떤 걸 무쳐야 할지, 국은 무엇으로 끓여야 할지, 손주가 좋아하는 덜짜 도시락도 따로 싸야지. 박순자는 손주를 생각하면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8살 된 손주는 할머니의 도시락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간을 덜한 덜짜 버전을 좋아합니다. 박순자는 손주만을 위한 특별 메뉴를 항상 따로 준비합니다. 6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박순자는 싱크대를 광냅니다. 수세미로 구석구석 문지르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도 꼼꼼하게 닦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할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원칙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을 걸으며 박순자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어냅니다. 낙엽 몇 개와 먼지를 쓸어 담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것도 매일의 루틴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을 간단히 먹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반찬 몇 가지와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명절 이틀 전이니까 장을 봐야 합니다. 박순자는 메모지를 꺼내 필요한 재료 목록을 적습니다. 쇠고기, 대파, 표고버섯,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계란, 밀가루, 식용유. 손주를 위한 재료도 따로 적습니다. 덜짠 간장, 참기름, 김. 내일 아침 일찍 시장 가야겠다. 박순자는 메모지를 지갑에 넣고 불을 끕니다. 그녀는 모릅니다. 이틀 후 그 정성스럽게 차린 상 위에 놓일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30년 침묵을 깨트릴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순자는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주를 생각하고 명절을 준비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가 1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녀의 통장에 어떤 숫자들이 적혀 있는지. 박순자는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모레 새벽부터 상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받을 겁니다. 500원. 그 작은 동전 하나가 무엇을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명절 하루 전, 박순자는 새벽 3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겁니다. 오늘은 장을 봐야 하니까요.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지갑 안에는 어제 적어둔 메모지가 들어 있습니다. 쇠고기, 대파, 표고버섯,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계란, 밀가루, 식용유. 그리고 손주를 위한 특별 재료들. 새벽 4시 재래시장. 형광등 불빛 아래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펼칩니다. 박순자는 30년 단골인 정육점 앞에 섭니다. 언니 명절이라고 일찍 나오셨네. 쇠고기 500g만 주세요. 앞다리 살로요. 300g만 사도 되는데 언니 혼자 사시잖아.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씻고 오니까요. 전 부쳐야죠. 그럼 등심으로 드릴까요? 명절인데. 아니요, 앞다리면 됩니다. 제 솜씨로 맛내면 되니까. 정육점 주인은 웃으며 고기를 썰어줍니다. 박순자는 고기를 받아들고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채소 가게 앞.
아줌마 시금치 상태 어때요? 오늘 새벽에 온 거예요. 싱싱해요. 박순자는 시금치 한 단을 들어 잎을 살핍니다. 색이 진하고 줄기가 단단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두 단을 집어듭니다. 도라지하고 고사리도 주세요. 명절 준비하시나 봐요? 네, 아들 씻고 오니까. 따님은 안 오세요? 박순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딸은 없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박순자는 채소를 받아들고 계산을 합니다. 상인은 파 한 단을 덤으로 얹어줍니다. 명절이니까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표고버섯, 계란, 밀가루를 차례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생선 가게 앞에 섭니다. 조기 있어요? 국산이요, 중국산이요? 국산으로 5마리만 주세요. 생선을 고르는 박순자의 눈은 예리합니다. 눈이 맑고 비늘이 선명하고 살이 단단한 것만 골라냅니다. 생선 장수도 함부로 못 속입니다. 역시 언니 눈은 못 속이겠네. 30년 장사했으니까요. 장을 다 보고 박순자는 무거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걷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재료를 싱크대에 풀어놓습니다. 박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습니다. 박순자는 잠깐 의자에 앉아 쉽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돌립니다. 손등이 뜨거운 기름에 튄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일어섭니다. 오후 4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순자는 부엌을 둘러봅니다. 조기전, 고기전, 표고버섯전이 담긴 접시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이 담긴 그릇들, 김치, 깍두기, 장아찌가 담긴 종지들, 그리고 냄비 가득 끓인 된장국, 한 상 가득 차릴 음식들입니다. 박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내일이면 애들이 오겠지. 박순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손주의 얼굴. 도시락 좋아하겠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려다가 멈춥니다. 그녀는 잘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절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마음은 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상을 차려야 하니까요. 잠들기 전 박순자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봅니다.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내일 명절 아들 식구가 오는 날. 박순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를 안아줄 시간을.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내일 그 식탁 위에 놓일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500원. 그 작은 동전이 30년 침묵을 깨트릴 거라는 걸. 박순자는 그저 잠듭니다. 피곤한 몸을 뉘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채로. 명절 당일 새벽. 박순자는 다시 깨어날 겁니다. 4시에 일어나 국을 데우고 상을 차리고 아들 식구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받을 겁니다.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명절 당일 새벽 4시. 박순자는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을 뜹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아들 식구가 오는 날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된장국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립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데웁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박순자는 국자로 맛을 봅니다. 응, 괜찮네.
어제의 맛이 하룻밤 사이 더 깊어졌습니다. 된장의 감칠맛이 육수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5시.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상을 차릴 준비를 합니다. 큰 식탁을 깨끗이 닦습니다. 행주로 구석구석 문질러 먼지 하나 없이 만듭니다. 그리고 식탁보를 펼칩니다. 연한 크림색 식탁보가 식탁을 덮습니다. 6시. 하나씩 음식을 꺼내 식탁에 올립니다. 조기전을 담은 큰 접시, 고기전을 담은 접시, 표고버섯전을 담은 접시,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을 담은 그릇들, 김치, 깍두기, 장아찌를 담은 종지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합니다. 색깔의 조화를 생각하며 높낮이를 맞추며 아름답게 차립니다. 7시. 밥이 완성됩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주걱으로 밥을 고르게 섞고 밥그릇에 담습니다. 된장국도 뚜껑을 열어 마지막으로 맛을 봅니다. 완벽합니다. 8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순자는 식탁 앞에 서서 한 상을 바라봅니다. 색색의 음식들이 가득 차린 식탁. 새벽부터 준비한, 어제부터 손질한 그녀의 정성이 담긴 상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박순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이제 아들 식구만 기다리면 됩니다. 9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습니다. 엄마, 어서 와라. 아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45세 중견 회사 과장.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뛰어들어옵니다. 8살 된 남자아이. 밝은 표정으로 박순자에게 달려듭니다. 그래, 우리 손주 왔구나. 박순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지. 냉장고에 있어. 와. 손주가 냉장고로 달려갑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박순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앉아서 먹자.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박순자는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국그릇도 나눠줍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아줍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아들 가족이 숟가락을 듭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기전을 먹으며 말합니다.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야. 아들도 고기전을 먹으며 맞장구 칩니다. 손주는 밥을 먹다가 냉장고로 달려가 도시락을 꺼내옵니다. 할머니,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라. 손주가 도시락 뚜껑을 엽니다. 덜 짠 계란말이와 김이 들어 있습니다. 손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 그녀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 말은 많지 않아도 이 시간만으로 충분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하얀 봉투입니다. 어머니, 이거. 며느리가 봉투를 박순자 앞에 놓습니다. 박순자는 봉투를 봅니다. 명절 용돈입니다. 아들 부부가 매번 주는 것입니다. 됐어,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받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듭니다. 손에 쥐어진 봉투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박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띵. 동전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집니다. 은색 동전이 식탁 위를 굴러갑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어머니 장난이에요. 진짜는 나중에.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웃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따라 웃는 아들의 얼굴을. 장난. 박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엄마 농담이잖아요. 진짜 용돈은. 아들이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이틀이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간 것.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온 것. 하루 종일 재료를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힌 것. 오늘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상을 차린 것.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정성, 그 모든 노고. 500원. 그 돈이면. 박순자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마음도 그만큼이냐? 며느리의 웃음이 멈춥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이 서운한 게 아니야. 박순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나를 가볍게 만든 그 웃음이 서운한 거다. 엄마, 진짜 농담이었어요. 우리가. 아들이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손을 듭니다. 그만하라는 제스처입니다. 이틀 동안 준비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손질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묻혔어. 박순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내 손등 봐라. 기름에 튄 자국 보여? 내 허리 아픈 거 알아? 그래도 참고 했어. 왜? 너희가 오니까. 손주가 오니까.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분위기 가볍게 하려고. 분위기? 박순자가 되묻습니다. 내 노고를 장난으로 만드는 게 분위기야? 정적이 흐릅니다. 숟가락 소리도 젓가락 소리도 없습니다. 손주만 조용히 할머니를 올려다봅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오늘은 그만 가거라. 엄마. 아들이 놀라며 일어섭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진짜 용돈은. 됐어.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받으려고 이 상을 차린 게 아니야. 너희가 맛있게 먹는 걸 보려고 했어. 근데 그걸 장난으로 만들어버렸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실 줄. 넌 몰라. 말 안 해서 몰라. 박순자가 말합니다.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박순자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 이제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가거라.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엄마. 가라니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집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봅니다. 할머니. 손주야, 도시락 싸줄게. 집에 가서 먹어. 박순자는 손주의 도시락통을 챙겨줍니다. 손주는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미안해, 할머니.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박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을 현관으로 안내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한 상 가득한 음식. 그리고 식탁 위에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박순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잘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돈이 서운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웃음. 의례적으로 가볍게 농담처럼 건넨 그 태도. 그게 그녀의 이틀간의 노고를 30년간의 정성을 한순간에 가볍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박순자는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듭니다. 조용히 바라봅니다. 금액이 아니라 태도구나.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동전을 유리병에 넣습니다. 영수증들 사이로 동전이 떨어집니다. 띵. 작은 소리가 울립니다. 박순자는 유리병을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을 바라봅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들. 하지만 버릴 순 없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조용한 오후입니다. 명절인데 혼자입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할 건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명절 다음 날 오전 10시. 박순자는 반찬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명절 다음 날은 원래 쉬는 날이지만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500원. 장난이에요. 그 웃음. 내가 너무 심했나. 박순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해야 할 걸 말한 것뿐입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드디어 말한 것뿐입니다. 띠링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순자는 움찔합니다. 누굴까? 명절 다음 날인데.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며느리입니다. 혼자 서 있습니다. 손에는 큰 종이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엽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운 것 같습니다. 들어와. 박순자가 짧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합니다. 앉아. 박순자가 소파를 가리킵니다. 며느리가 앉습니다. 박순자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며느리는 무릎 위에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봉투가 꽤 두툼해 보입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며느리가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희 사정도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 영수증들입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이 테이블 위를 뒤덮습니다. 마트 영수증, 병원 영수증, 은행 이자,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박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영수증들을 봅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지난 석 달 동안 쓴 돈들이에요. 며느리가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이건 마트 영수증이에요. 장 볼 때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할인 품목만 골라 샀어요. 영수증을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 덤으로 받은 물건들. 이건 병원비예요. 남편이 허리 다쳐서 한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병원 영수증에는 물리치료비가 적혀 있습니다. 한 번에 3만 원씩 15번. 이건 대출 이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집 대출이 아직 3천만 원 남았어요. 매달 이자만 50만 원이에요. 거기에 아이 학원비, 공과금, 교통비.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줍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명절 전에 통장 잔고가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니한테 드릴 용돈도 마련하기 힘들었어요. 박순자는 말없이 영수증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500원을 넣은 거냐? 아니에요. 며느리가 급하게 손을 젓습니다. 500원은 정말 장난이었어요. 진짜 용돈은 따로 준비했었어요. 10만 원이요. 근데 며느리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가 화내실까봐 그냥 분위기 가볍게 하려고 먼저 500원 봉투를 드리고 웃으시면 진짜 봉투를 드리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진짜 용돈 봉투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화내셔서 드릴 타이밍을 놓쳤어요. 박순자는 두 개의 봉투를 바라봅니다. 500원짜리 장난 봉투와 10만 원짜리 진짜 봉투. 10만 원. 박순자가 중얼거립니다.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희도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형편이 안 됐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장 보시고 전 부치시고 나물 무치시고 다 알아요.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야근하고 전집에서 부업하고 그래도 돈이 안 모여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며느리의 옷이 낡아 있습니다. 화장기도 없습니다. 손톱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 아들은? 남편은 오늘 출근했어요. 명절 다음 날도 일해야 해요. 대체 근무라서. 며느리가 코를 훌쩍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불효자예요.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장난까지 치고.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할인 상품들, 병원비, 대출 이자. 며느리의 삶이 이 종이 조각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박순자가 입을 엽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든 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했어요. 어머니도 고생하시는데. 아니야. 박순자가 며느리의 말을 끊습니다. 말을 했어야지. 말을 안 해서 오해가 생긴 거야. 박순자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봅니다. 나도 말을 안 했어. 네.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감정도 아끼고 표현도 아껴.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을 몰랐을 거야. 박순자가 며느리를 봅니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500원을 넣은 게 아니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아. 박순자가 한숨을 쉽니다. 나도 잘못했어. 너희 형편도 모르면서 화부터 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잘못했어.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족이면 서로 얘기해야 하는데 나는 안 했어. 그냥 참고 혼자 사귀고 말 안 하고. 박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갑니다. 박순자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장부입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 모서리가 달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내 장부야. 박순자가 장부를 펼칩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 수입, 지출, 잔액. 반찬 가게 장부예요? 응. 30년치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30년. 매일매일 적었어.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박순자가 장부를 넘깁니다. 며느리는 숫자들을 봅니다.
초반에는 적었던 수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출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응. 혼자니까 많이 안 써. 박순자가 다른 서랍을 엽니다. 이번에는 통장을 꺼냅니다. 이건 며느리가 통장을 받아듭니다. 통장 표지에 손주 교육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매달 자동이체 기록이 보입니다. 10만 원씩 10년 동안. 어머니, 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주 크면 학교 보내야지. 대학도 보내야 하고.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저희는 몰랐어요. 이런 걸 하고 계셨는지. 말 안 했으니까 모르지. 박순자가 통장을 도로 받아듭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서로 몰랐던 거야. 며느리가 흐느낍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립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박순자가 며느리를 소파에 앉힙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습니다. 우리 얘기하자. 네. 이제부터는 말하자. 서로 사정 있으면 말하고 힘들면 말하고 도와달라고 말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박순자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부를 봅니다. 우린 서로를 몰랐어. 말 안 해서. 박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자. 추측하지 말고 공유하자. 며느리가 박순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침묵 속에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와 박순자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박순자의 장부도 옆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반찬 가게 하시면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 박순자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근데 익숙해. 혼자 하시니까 더 힘드시겠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은 장사도 잘 안 되시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만 못해. 요즘은 마트에서 반찬 다 팔잖아. 싸게. 그럼 어머니 가게 정리하시는 건 어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이제 쉬셔도 되지 않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박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글쎄, 나는 일하는 게 좋아서. 근데 몸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일 안 하면 뭐 하고 살아? 혼자인데. 며느리는 가슴이 찡합니다. 혼자 살면서 일로 외로움을 달래는 시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을 잇습니다. 어머니,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순자가 며느리를 봅니다. 너희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어머니가 더 힘드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너, 내가 가난한 줄 아니? 며느리가 당황합니다.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반찬 가게 하시면서 혼자 사시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아.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박순자가 일어나 다시 서랍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박순자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펼칩니다. 첫 번째 서류. 등기부등본입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어머니, 이건 내 상가야.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상가요? 응. 작은 상가 한 칸. 20년 전에 샀어. 며느리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봅니다. 소유주 이름 박순자. 어머니 이 위치. 역 앞이잖아요. 응. 그래서 임대료가 좀 나와. 얼마나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며느리의 입이 벌어집니다. 150만 원. 매달요? 응. 10년 넘게 같은 세입자야. 옷가게 해. 며느리는 계산을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 10년이면.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가난하지 않아. 박순자가 며느리의 말을 끊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어. 많지는 않아도 혼자 살기엔 충분해.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박순자가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은행 통장입니다. 여러 개. 이건 적금 통장이야. 3개 있어. 박순자가 통장들을 펼칩니다. 하나는 아까 본 손주 교육비. 하나는 내 노후 자금. 하나는 비상금. 며느리는 통장 잔액을 봅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모으셨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박순자가 말합니다. 반찬 가게에서 번 돈, 상가 임대료. 다 아끼고 모았어. 혼자 사니까 돈 쓸 데가 별로 없거든. 며느리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박순자가 답합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너희 돈은 너희 돈이잖아. 괜히 말하면 너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박순자가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영수증 묶음입니다.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영수증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영수증. 며느리가 영수증을 펼칩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 10년치야. 박순자가 말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기부했어. 독거노인 반찬 배달하는 단체에. 며느리는 영수증을 넘기며 계산합니다. 어머니, 1,200만 원을. 나보다 힘든 사람들 있잖아. 나는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못 움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밥도 못 먹고 그러더라고.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도왔어. 익명으로.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흐느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이렇게 많이 베푸시는 분인 줄. 대단한 게 아니야. 박순자가 며느리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야. 며느리는 계속 웁니다. 저희는 500원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됐어. 박순자가 며느리를 안아줍니다. 나도 너희 형편 모르고 화냈잖아. 서로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립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근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았어. 박순자가 며느리를 봅니다. 근데 어제 깨달았어. 말 안 하면 사랑도 오해가 된다는 걸. 박순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손주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근데 표현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도와주기만 하고. 박순자가 손주 교육비 통장을 집어듭니다. 이것도 말 안 하고 했어. 기부도 말 안 하고 했어. 반찬 가게도 묵묵히 하고 상가 임대료도 혼자 받고. 박순자가 한숨을 쉽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가족한테는 말해야 하는구나. 며느리가 박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 나도 이제 알았어. 너희 사정.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 비밀 없이 지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하고.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야지.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 소중하게 보관하셔야 해요. 그럴게. 박순자가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우리 가족회의 할까요? 정기적으로. 가족회의?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사정 얘기하고 계획도 세우고. 박순자가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만나요. 어머니 댁에서.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수첩에 적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가족회의. 그리고 어머니 명절 준비도 이제 같이 해요. 어머니 혼자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며느리가 활짝 웃습니다. 박순자도 드물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고맙다. 어머니 고맙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며느리가 일어섭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남편한테도 오늘 일 다 얘기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박순자가 며느리를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박순자를 꼭 안아줍니다. 박순자는 잠깐 당황하지만 이내 며느리를 안아줍니다. 나도 사랑한다. 박순자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며느리가 문을 나섭니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문을 닫고 박순자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영수증들이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의 영수증들, 그리고 자신의 기부 영수증들. 박순자는 두 묶음을 나란히 놓습니다. 서로 몰랐구나. 우린. 박순자가 중얼거립니다. 며느리는 박순자가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여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한 부자였고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말하지 않아서 오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겠지.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말하면서 살자. 박순자는 유리병을 봅니다. 그 안에 담긴 500원짜리 동전. 너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게 됐네. 박순자가 유리병을 들어 올립니다. 햇빛에 비친 동전이 반짝입니다. 고맙다 500원아. 박순자는 유리병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계기, 침묵을 깬 용기,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녁, 박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명절 음식들을 데워서 먹습니다. 조기전 한 조각,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오릅니다. 띠링동. 또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순자는 놀랍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인터폰을 봅니다. 아들입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박순자는 급히 문을 엽니다. 왜 또 왔어? 엄마.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당황합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 마음 모르고. 500원 봉투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와이프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의 교육비도 모아주시고 기부도 하시고.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됐어, 일어나. 너도 힘들었잖아.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아들이 소리칩니다. 근데 저는 엄마 형편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너도 나도 서로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며느리가 앞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려고요. 뭘? 가족회의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첫 번째 가족회의. 시작할게요. 박순자는 웃습니다. 오늘이 첫째 주 일요일도 아닌데? 급한 거니까요. 며느리가 활짝 웃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며느리가 노트를 펼칩니다. 첫 번째 명절 준비 얘기부터 할게요. 며느리가 박순자를 봅니다. 어머니, 앞으로 명절 준비는 우리가 같이 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엄마,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가 이틀 전에 올게요. 같이 장 보러 가고 엄마 옆에서 재료 손질 도와드리고 전도 같이 붙이고. 박순자가 손을 젓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해도 돼. 안 돼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도 나물 무치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상 차릴 때도 다 같이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랑 애가 할게요. 맞아요, 엄마. 제가 설거지 담당할게요. 아들이 말합니다. 저도 할래요. 손주가 손을 듭니다. 박순자는 가족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줄 거야?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고맙다. 어머니, 그 다음은 용돈 얘기예요.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많이 드리기 힘들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됐어. 아니요, 안 됐어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저희가 적게라도 정성껏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 이번처럼 장난은 절대 안 할게요. 진심으로 준비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그냥 저희 마음만 받아주세요. 박순자가 두 사람을 봅니다. 좋아. 근데 나는 용돈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네. 시간. 박순자가 말합니다. 용돈 대신 시간을 내줘.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손주 얼굴 보여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매달 한 번은 꼭 올게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올게요. 그날 같이 밥 먹어요. 누가 만들어도 좋고 같이 만들어도 좋고. 며느리가 덧붙입니다. 박순자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며느리가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말 안 하면 오해한다는 거잖아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말하기로 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고 참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저희도 형편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도 힘드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박순자는 한참 생각합니다. 좋아. 나도 노력할게. 말하는 거. 어머니, 말하는 거 어렵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연습하면 돼요. 우리 같이 연습해요. 박순자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같이 연습하자. 손주가 갑자기 손을 듭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뭔데? 박순자가 손주를 봅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도시락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주세요. 손주가 활짝 웃습니다. 박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럼 만들어줄게. 우리 손주 먹고 싶을 때마다. 와. 손주가 기뻐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첫째, 명절은 같이 준비한다. 둘째, 용돈은 형편껏 정성껏. 셋째, 매달 한 번 같이 모인다. 넷째, 무조건 말로 확인한다. 다들 동의하시죠? 동의. 아들이 손을 듭니다. 동의. 손주도 따라 손을 듭니다. 박순자도 천천히 손을 듭니다. 동의. 좋아요. 그럼 이제.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3개의 앞치마입니다. 이게 뭐야? 박순자가 묻습니다. 앞치마예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샀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펼쳐 보입니다. 하나는 베이지색. 박순자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상징이에요. 앞치마. 며느리가 말합니다. 봉투보다 앞치마. 돈보다 시간.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박순자는 앞치마를 받아듭니다. 부드러운 천의 촉감이 느껴집니다. 고맙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입어보세요. 며느리가 박순자에게 앞치마를 입혀줍니다. 아들도 자신의 앞치마를 입습니다. 며느리도 입습니다. 3사람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란히 섭니다. 손주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와, 다들 요리사 같아요. 박순자는 거울을 봅니다.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 선 아들과 며느리. 우린 팀이구나. 박순자가 중얼거립니다. 네, 어머니. 우린 팀이에요. 며느리가 박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가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아들도 박순자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해요. 박순자는 2사람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3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손주가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할머니, 다음 명절에 전같이 붙여요. 그래, 그러자. 박순자가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손주도 같이 하자. 며느리가 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연습해요. 명절 전에 미리 한번 같이 요리해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아들이 맞장구 칩니다. 엄마, 다음 주에 뭐 만들까요? 박순자는 생각합니다. 손주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자. 그리고 김치전. 저 김치전 배우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기뻐합니다. 어머니, 김치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줄게. 비법은? 박순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같이 만들어 봐야 알아. 네. 박순자는 테이블을 봅니다. 며느리의 노트, 그리고 새 앞치마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며느리가 활짝 웃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우리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돼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 하지만 집안은 환합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전해진다는 것. 고맙다 얘들아. 박순자가 말합니다. 엄마도 고마워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며느리가 웃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박순자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앞치마. 박순자는 앞치마를 만져봅니다. 부드럽습니다. 봉투보다 앞치마. 박순자가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유리병을 봅니다.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 너 덕분이야. 박순자가 유리병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바꿨어. 동전이 유리병 안에서 반짝입니다. 박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일주일 후 일요일 오전 10시. 박순자는 새벽부터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첫날이니까요. 싱크대를 깨끗이 닦고 도마를 준비하고 재료들을 꺼내 놓습니다. 김치, 밀가루, 계란, 파, 당근. 띠링동.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순자가 문을 엽니다. 아들 가족이 서 있습니다. 셋 다 앞치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안깁니다. 어서 와라. 들어와. 박순자가 가족을 맞이합니다. 세 사람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바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베이지색, 파란색, 연두색 앞치마를 입은 가족. 자, 그럼 시작할까요? 며느리가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엄마, 뭐부터 할까요? 아들이 묻습니다. 일단 손부터 씻어. 박순자가 말합니다. 네 사람이 차례로 손을 씻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깨끗이 헹구고 키친타월로 닦습니다. 좋아, 이제 김치전부터 만들자. 박순자가 김치를 꺼냅니다. 어머니, 김치는 어떻게 써나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잘게 썰어야 해. 너무 크면 전이 안 붙여져. 박순자가 칼을 듭니다. 이렇게 1cm 정도로. 박순자가 김치를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30년의 경험이 손끝에 묻어납니다. 우와, 어머니 칼질 진짜 빠르시다. 며느리가 감탄합니다. 오래 했으니까. 너도 해봐. 박순자가 칼을 며느리에게 건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썹니다. 박순자보다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썹니다.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 박순자가 격려합니다. 엄마, 저는 뭐 할까요? 아들이 묻습니다. 파 썰어. 송송 썰어야 해. 박순자가 파를 건넵니다. 아들이 파를 썰기 시작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썹니다. 손주는 의자에 앉아 가족을 바라봅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손주는 계란 깨줄래? 박순자가 계란을 건넵니다. 조심히 그릇 가장자리에 톡 치고 양쪽으로 벌려. 박순자가 시범을 보입니다. 손주가 따라합니다. 첫 번째 계란은 껍질이 그릇에 떨어집니다. 앗, 괜찮아, 다시 해봐. 박순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두 번째 계란.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노른자가 온전히 그릇에 떨어집니다. 잘했어. 박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제가 했어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치, 파, 계란, 밀가루, 물. 자, 이제 섞는다. 박순자가 큰 볼을 꺼냅니다. 김치 먼저 넣고 밀가루 넣고 물 넣고 계란 넣어. 그리고 파. 박순자가 재료를 차례로 넣습니다. 어머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대충 눈대중이야. 김치 한 컵이면 밀가루 반 컵, 물 반 컵 정도. 측정은 안 하세요? 안 해. 오래 하다 보면 손으로 알아. 박순자가 반죽을 젓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돼. 너무 되면 뻣뻣하고 너무 묽으면 펴지질 않아. 며느리가 반죽을 봅니다. 아, 이 정도요. 응. 한번 저어봐.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 반죽을 젓습니다. 어때? 좋아. 이제 됐어. 박순자가 프라이팬을 꺼냅니다. 팬 달구는 게 제일 중요해. 중불로 충분히 달궈야 해. 박순자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옵니다. 기름은 조금만. 너무 많이 두르면 느끼해. 박순자가 기름을 팬에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붓는다. 박순자가 국자로 반죽을 떠서 팬에 붓습니다. 반죽이 팬 위에 퍼집니다. 동그랗게 펴줘야 해. 박순자가 국자 뒷면으로 반죽을 펴줍니다. 지글지글. 김치전이 익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냄새 좋다. 손주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뒤집는 타이밍이 중요해.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 박순자가 뒤집개로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봅니다. 자, 이제 뒤집개로 김치전을 뒤집습니다. 노릇노릇한 면이 드러납니다. 우와! 며느리가 감탄합니다. 진짜 예쁘게 됐어요. 반대편도 익히고. 박순자가 잠시 더 기다립니다. 자, 완성. 박순자가 김치전을 접시에 담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해봐도 돼요? 며느리가 손을 듭니다. 그래, 해봐. 박순자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며느리가 국자로 반죽을 뜹니다. 떨리는 손으로 팬에 붓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박순자가 옆에서 지도합니다. 펴줘. 그래, 잘하네. 며느리가 반죽을 펴줍니다. 박순자보다 모양이 삐뚤지만 나름대로 동그랗습니다. 이제 기다려. 가장자리 보면서. 며느리가 가장자리를 계속 확인합니다. 어머니, 이제 뒤집어도 될까요? 응, 해봐. 며느리가 뒤집개를 듭니다. 조심스럽게 김치전을 뒤집습니다. 성공입니다. 와,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기뻐합니다. 잘했어. 완전 잘했어. 박순자가 웃습니다. 아들도 해보고 손주도 박순자의 도움을 받아 해봅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손주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치? 재미있지? 박순자도 따라 웃습니다. 김치전 6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계란말이 만들자. 박순자가 다음 재료를 꺼냅니다. 계란말이는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안 익어. 박순자가 계란을 풉니다. 소금 한 꼬집, 설탕 조금. 박순자가 간을 맞춥니다. 손주 먹을 거니까 간은 약하게. 박순자가 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약불로 해야 해.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계란물을 조금 붓습니다. 팬 바닥에 얇게 퍼집니다. 살짝 익으면 돌돌 말아. 박순자가 젓가락으로 계란을 말기 시작합니다. 노란 계란이 돌돌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계란물 붓고 또 말고. 박순자가 반복합니다. 계란말이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완성. 박순자가 계란말이를 도마에 올립니다. 이제 썰어야지.
박순자가 계란말이를 한 입 크기로 썹니다. 단면이 예쁩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며느리가 감탄합니다. 어머니,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 해봐. 근데 조심해. 불 조절이 어려워. 며느리가 도전합니다. 첫 번째 계란말이는 조금 탔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많이 태웠어. 다시 해봐. 박순자가 격려합니다. 두 번째 계란말이. 이번엔 성공입니다. 됐어요. 며느리가 기뻐합니다. 1시간 후. 테이블 위에는 김치전과 계란말이가 가득 올라왔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자, 먹자. 박순자가 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합니다. 손주가 먼저 김치전을 집어 먹습니다. 맛있어. 제가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도 먹어봐. 아들이 박순자에게 김치전을 권합니다. 박순자가 한 입 먹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며느리가 기뻐합니다. 응. 잘했어. 박순자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은 좀 타고 어떤 계란말이는 모양이 삐뚤합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들었으니까. 엄마.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나도 좋았어. 박순자가 대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자. 매달. 며느리가 말합니다. 응, 하자.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입니다. 아빠, 설거지는 우리가 하기로 했죠? 손주가 아빠를 봅니다. 그래, 우리가 한다. 아들이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싱크대 앞에 섭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기름기 있는 거 뜨거운 물로 헹구고 세제 묻혀서 씻고 다시 헹구면 돼. 박순자가 알려줍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손주는 옆에서 그릇을 건네줍니다. 아빠, 이것도요. 그래, 고마워. 박순자와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남편이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네. 집에서는 제가 항상 했거든요. 이제 같이 하면 되지. 박순자가 말합니다. 며느리가 박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 요리 못해서 항상 미안했거든요. 남편한테도 아이한테도.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 배우면 되지. 천천히. 박순자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입니다. 같이 하자. 앞으로도. 네, 어머니.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손주가 외칩니다. 잘했어. 박순자가 싱크대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우리 손주 아빠 잘 도와줬네. 당연하죠. 손주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오후 3시.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 다음 주엔 뭐 만들까? 박순자가 묻습니다. 불고기 어때요? 며느리가 제안합니다. 좋지. 손주도 좋아하고.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불고기 만들어요. 손주가 기뻐합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박순자를 안아줍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박순자도 며느리를 안아줍니다. 아들도 박순자를 안아줍니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 별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보자. 손주가 마지막으로 박순자를 꼭 안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하자. 문이 닫힙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부엌을 둘러봅니다. 아직 앞치마 3개가 걸려 있습니다. 봉투보다 앞치마가 훨씬 좋네. 박순자가 혼자 웃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치마를 만집니다. 이제 이 앞치마는 혼자 일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상징입니다. 가족의 상징입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석 달 후, 박순자의 집 부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옆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앞치마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매주 사용하는 앞치마들입니다. 그리고 유리병. 영수증들 사이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순자가 문을 엽니다. 이제는 익숙한 광경입니다. 아들 가족이 앞치마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엄마. 3사람의 인사가 겹칩니다. 어서 와라. 박순자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오늘 메뉴는 잡채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당면 삶을래요. 손주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해봐. 박순자가 당면을 건넵니다. 며느리는 이제 능숙하게 채소를 씁니다. 3달 동안 매주 와서 배운 덕분입니다. 어머니, 당근은 이 정도 두께로 맞죠? 응, 완벽해. 이제 내 손맛이랑 똑같네. 박순자가 칭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들은 고기를 볶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을 넣어 양념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엄마, 불 조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 잘하네. 이제 나보다 잘하겠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4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팀처럼.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먹자. 4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잡채는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손주가 삶은 당면, 며느리가 썬 채소, 아들이 볶은 고기, 박순자가 무친 양념. 맛있다. 손주가 먼저 맛을 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 같이 만들었으니까. 박순자가 웃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저 이번 달에 승진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박순자가 기뻐합니다. 급여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용돈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야, 됐어. 엄마 받으세요. 너희 대출 먼저 갚아. 그게 먼저야.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엄마, 나는 괜찮아. 나한테는 이게 있잖아. 박순자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너희가 매주 와주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웃는 것. 이게 내 용돈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 그리고 박순자가 손주를 봅니다. 손주가 잘하는 거 보는 것. 이것보다 큰 용돈이 어디 있어. 손주가 할머니에게 안깁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박순자가 손주를 꼭 안아줍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아들은 설거지, 손주는 그릇 정리, 며느리는 테이블 닦기, 박순자는 음식 정리. 다 끝났어요. 손주가 외칩니다. 수고했어. 박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십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희. 그날 일 생각나세요? 어느 날 500원 봉투 드린 날이요. 박순자가 미소 짓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박순자가 일어나 선반으로 갑니다. 유리병을 꺼내옵니다. 이거 봐. 박순자가 유리병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주가 묻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박순자가 말합니다. 500원이 보물이에요? 응. 이 작은 동전이 우리 가족을 바꿔놨거든. 박순자가 유리병을 들어 올립니다. 이 동전 때문에 우리가 싸웠어. 근데 그 싸움 덕분에 우리가 진짜 얘기를 하게 됐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날 아니었으면 우린 계속 오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 박순자가 동전을 바라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 중요한 건 태도. 아들이 말을 잇습니다. 맞아. 태도, 마음, 표현.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평생 말을 아꼈어. 표현을 안 했지. 사랑한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박순자가 가족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알아. 가족한테는 말해야 한다는 걸. 추측이 아니라 공유로 살아야 한다는 걸. 며느리가 박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배웠어요. 말 안 하면 사랑도 오해가 된다는 걸. 그래, 맞아. 박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쥡니다. 그래서 이 500원은 우리 가족의 기억이야. 오해에서 이해로, 침묵에서 대화로, 따로에서 함께로 바뀐 순간의 기억. 손주가 유리병을 가만히 봅니다. 할머니, 그럼 이거 계속 여기 둘 거예요? 응. 계속 둘 거야. 박순자가 유리병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는 걸, 표현해야 한다는 걸, 함께 해야 한다는 걸.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너 해 알아? 박순자가 말합니다. 나 요즘 행복해. 정말요, 엄마? 아들이 기뻐합니다. 응. 30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자가 웃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말하면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고. 며느리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우린 원래 가족이었잖아. 박순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지. 마음으로.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따뜻합니다. 이제는 침묵도 오해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후 3시.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다음 주엔 뭐 만들까? 손주가 고르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요. 손주가 생각합니다. 계란찜 먹고 싶어요. 그래, 계란찜 만들자. 박순자가 웃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박순자를 안아줍니다. 엄마, 고마워요. 모든 게. 나도 고맙다. 며느리도 박순자를 안아줍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손주가 마지막으로 폴짝 뛰어와 안깁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힙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부엌을 둘러봅니다. 앞치마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달력에는 다음 주 일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유리병. 박순자는 유리병을 내려다봅니다. 고맙다 500원아. 박순자가 중얼거립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가르쳐줬어. 돈이 아니라 태도. 봉투가 아니라 앞치마. 추측이 아니라 공유. 박순자는 자신의 앞치마를 만집니다. 부드러운 천의 촉감. 이제 이 앞치마는 그녀의 삶입니다. 혼자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살.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는 나눌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숨겼던 사랑을 이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박순자가 혼잣말을 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아들 가족이 올 것입니다.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박순자의 새로운 삶입니다. 500원이 가르쳐준 삶입니다.